여기 요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하면은 이 평정이랑 한한수, 근데 특히 이 수원수에서 요거 있잖아. 얘는 이제 계속 오답노트 만들어 준다고 하고 내라고 하고 있지. 안 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집으로 쫓아가. 집이 어딘지 모르는데 쫓아가. 집 어딘지 모르니까 학교로 쫓아가면 되겠네. 이 안양여고, 지금 성문고, 평촌고, 양명고, 인도공고, 삼문고도 갈 수 있어. 오답 꼭 만들고 하고, 그 다음에 설명했었나? 오답 오답 이것도 만들어 줄게. 풀어오면은 이거 만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555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130문제 정도 됐었거든. 거기에서 잘 푼 친구들은 열 몇 개 정도밖에 안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많이 틀린 사람들은 60개 정도 틀린 사람들도 있어. 60개 정도 틀렸으면 거의 반을 틀린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책 그렇게 풀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 그냥 한번 해봤지, 약간 이런 느낌. 이거 60개 틀렸어. 그럼 그 다음에 한 30개 정도는 줄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해보면 15개 정도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무슨 급수야? 급수? 급수가 아니네? 등비수야. 등비수로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그치? 공비가 1보다 크면 어떡하냐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었는데, 공비가 1보다 크면 안 되잖아. 그치? 공비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줄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봐. 그리고 평정은 이렇게 하고, 한한수 기출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미적분에 대한 오답은 여기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할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미니 미적모 있잖아. 미니미랑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미적모 있지. 그치? 이것도 계속 오답 만들어 줄게. 오답 만들고 할 건데, 만약에 내 목표가 나는 28, 29, 30번 중은 정말 아닌 것 같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3개 중에 1개 이상은 맞춰야 되거든. 28, 29, 30번 중에. 그래도 현실적으로 일단은 미니미를 좀 잘 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절대로 밀리지 마. 미니미 밀리는 거 말이 안 돼. 이거 미니미. 그리고 이거 막상 해보면 한 3등급 정도나 아니면 70점대 나오는 친구들도 4번, 5번에서 좀 틀린다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반복해서 요거 좀 잘 할 수 있게끔 해서 얘도 오답 계속 만들어줄게. 해서 될 때까지 할 테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미적모도 잘할 수 있으면 그게 최상인 거고. 그리고 컨스턴트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줄 테니까, 컨스턴트 오늘 5회 6회 받았지? 이거 밀리지 않게 쭉 할 수 있도록 해봐. 이거 일주일에 공통 두 개 정도 푸는 거는 부족해. 부족하니까 뭘 더 해야 되냐면은, 주말 수업 때 하고 있는 강대 X랑 서킷 X 다 하되, 지금 그게 조금 정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번 달에 내가 이제 다시 하라고 얘기해 주긴 할 건데, 최근 4년치, 올해 것까지 합쳐서 4년 반 정도치에 교육청은 우선 제외하더라도 평가원 시험권 한 번씩 다 풀어봐야 돼. 평가원 시험권 꼭 풀어볼 수 있게끔 해서 9월 모의고사 대비 형태로 그렇게 가보기로 하자. 나머지 이 2개가 더 중요하고, 9월 달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9월 달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는 이 평정 비중을 이제 줄여야지. 평정이 이제 한 권밖에 안 남게 되잖아. 그 지수로그 함수 부분 조금 남게, 삼각함수 부분 조금 남게 되는데, 이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n제 비중 늘리고 실무 비중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그렇게 가게 될 거니까, 8월 달까지 해서 8월 달에 목표를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큼은, 수원수투는 평정, 검은색, 회색, 빨간색 책 완전히 내 걸로 만들겠다. 400문제 정도 되잖아? 그거 다 풀 수 있게끔 해보겠다. 그리고 다 풀 수 있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어떤 특정 문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어떤 생각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남은 90일 동안에 진짜 올릴 수 있어. 내가 그냥 뻥치는 게 아니라, 내가 뻥치는 사람 보여? 아니야, 나 그렇게 막 과장 많이 하진 않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봐. 그리고 지금 개별적으로 나한테 얘기해줘서 숙제를 주고 있지만은, 약술 논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수특 반드시
내신처럼 챙겨놔야 돼. 수특을 최우선으로 해서 해야 되고, 체킹 시간에도 다른 것보다도 수특을 먼저 고치고 시작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 지금 숙제 얼마나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테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싱커 풀고 있던 거 있지? 싱커 다 끝나면 이제 엔티켓으로 가면 돼. 근데 이제 엔티켓도 다 끝냈다는 친구들이 나왔어. 그럼 이거 이제는 이언 엔제 시즌 1로 이렇게 가면 돼. 시즌 1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즌 2도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설맞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할 것들을 계속 알려줄게. 부탁이야.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좀 꼼꼼하게 계속 완성시켜 나가보자. 오늘은 한한수에 있는 내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평정을 가도록 할게. 근데 한한수에서 오늘 목표를 삼는 거는 뭔지를 설명을 해줄게. 내가 이제 매번 수업 때마다 한한수 할 때나 평정할 때마다 우리 오늘도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안 끝나.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가면 돼.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래프 잘 그리기인데, 사실 너희 그래프 잘 그리는 거 어느 정도 할 줄 알아. 왜냐면 계속 내신은 대비하면서 연습했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게 뭐냐면은 합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오늘 그래프 그리기에 대해서 연습해보되, 특히 합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조금 더 꼼꼼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냐? 합수함수 그래프 잘 그리기까지만 할 거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엔 뭘 할 거냐면은, 너희 기출을 풀어보면 미적분에서 30번 문제나 28번 문제에서 이 사인 fx 형태 이렇게 돼 있는 그걸 마주치게 되거든? 그치? 사인 함수 fx가 이렇게 도입이 되어 있을 때 사인 뭐 ax제곱 플러스 b 이런 함수들 있지. 그치? 이런 거에 대한 해석 방법들이나 다양하게 이제 기출에 나와 있는 것들도 연결시켜서 설명해 볼 테니까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이번 달에 좀 더 해보도록 하자. 그치? 일단 한한수의 몇 페이지였냐면은 164쪽을 보면 되겠어. 164쪽. 이제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 첫 번째 페이지에 164쪽에 있는 내용들, 정의역과 치역이 다양하다, 수투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양함수에 비해서 다양하고, 주기성, 대칭성이 있다, 정근성이 있다, 정근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 165쪽에 있는 내용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칙연산. 함수들끼리의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파악을 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설명했던 방식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돼.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할 얘기가 좀 책에 있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연결시켜서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fx는 x 플러스 x분의 1이다 라고 하면은 이 함수 뭐 미분을 해서 그려봐도 되겠지. 그치?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개형을 일단 예측해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 개형 예측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냥 한번 그려볼게. y는 x를 그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x분의 1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둘이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쪽은 보면 척이 엄청나게 큰 무한대지. 이쪽 무한대에다가 살짝 여기 더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당연히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렇게 더해 간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보면은 여기 점점 더하다가 어디까지 내려왔을 거야. 근데 다시 뭐 때문에 얘가 지금 올라가게 되냐면은 y는 x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이쪽이 0으로 가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느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간다를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무한정 계속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y는 x라고 하는 정근선을 향해서 다가간다고 했던 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었어. 그치?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 여기다 f에 1000 대입, 대입의 관점으로 봐봐. 1000 대입하면 f1000은 1000 더하기 1000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y는 x보다 아주 살짝 큰 함수값이 여기 지금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1억 대입해. f1억은 1억 더하기 1억 분의 1이잖아.
그치? 1억보다 1억, 1억인 거야. 1억, 1억보다 아주 살짝 위에 함수값이 걸쳐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더하기에 대한 얘기나 빼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된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돼.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x 대입해보면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x 대입하는 순간에 함수값이 부호가 바뀌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함수인 거야. 이 기함수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니까 요 정도 이제 가볍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이 이제 쭉 이따를 보면 되고, 특히 그 166쪽에 가운데쯤에 보면은 이런 말 있지? 이처럼 각 점에서 함수값을 더할 때 접선의 기울기도 더한다고 생각하면 증가 감소를 거의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기울기 1이거든. 지금 기울기 1이지. 그치? 근데 여기 기울기가 점점 증가했어. 얘 계속 증가, 아니지? 계속 증가한 거 맞지? 여기가 지금 계속 기울기 증가하고 있잖아. 얘 x분의 1이 요 그래프 지금 기울기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 이해돼? 이렇게? 이거 좀 증가지, 이것도? 그치? 증가한 건데 0을 향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처음에는 기울기 1에서 이만큼을 뺐다가 점점 여기는 항상 기울기 1인 거고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제곱분 x제곱분의 1이지 미분하면은 어쨌든 지금 기울기끼리 더했을 때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어.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이 부분 이렇게 참고를 해놓고 가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 167쪽에 보면은 빼기 함수의 관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다항 함수에서 이미 빼기 함수에 대한 얘기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요거 이렇게 참고를 해보되 lx 빼기 x도 빼기 함수로 생각하면은 조금 더 편하다라고 돼 있어. 그 얘기도 잠깐만 한번 봐보면 y는 lx 빼기 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물론 미분해서 그냥 바로 생각해보면 돼. 근데 우리가 개형 예측을 안 그리고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분 안 하고 해본다라고 하면은 x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근데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여기서 뭐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LLX에서 x를 빼는 거니까 그 뺐을 때의 함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짐작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봐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지금 이쪽 아주 작은 값 뺀 거거든? 여기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 그치? 하다가 여기에서 어딘가에서 계속 여기는 똑같은 값들을 지금 빼나가는 건데 이 간격이 작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하면은 반영을 해서 이쪽에다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기울기를 관찰해 보면 여기는 기울기가 1이야.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뭐냐면은 x분의 1이라. 그치? 그러니까 x분의 1인 거니까 처음에 1 대입했을 때 1 대입하면은 x가 1일 때 얘기하는 거야. x가 1일 때는 여기서 얘기 빼면은 기울기가 0이 되겠지. 그치?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그래프가 어딘가서 지금 이렇게 0 찍은 거야. 기울기 0 찍. 그치? 0 찍고 그 다음에 점점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얘에서 얘를 빼면은 오히려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지. 그치? 음수로 바뀌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라고 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 물론 미분해보면 y'은 x분의 1 빼기 1인 거니까 이걸 그냥 정확하게 그려본다 생각하면은 x분의 1 그래프 그 다음에 y는 1 한 다음에 보면은 여기 1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이 1인 거고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간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미분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치? 미분하는 게 더 편한데요? 이런 그래프는 당연히 미분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지. 근데 그래프 개형을 이제 사칙연산의 관점으로도 생각하는 관점을 가져가자. 이 정도의 상황으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설마 아직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그래도 설마가 아닐 수 있으니까 잠깐만 한번 복습을 해볼게. fx가 뭐라고 됐냐면은 2 sin x 빼기 그 다음에 이 sin 2x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이 함수를 그리려고 했는데 f'x는 2 코사인 x에 하고 마이너스 2 코사인 2x로 이렇게 정리가 돼. 근데 이 코사인 2x는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이거든.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를 코사인 x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에 2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코사인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우리가 미적분해서 도함수를 만드는 이유는 뭐지? 뭘 보기 위해서야? 도함수를 다시 그리기 위해서다. 아니지. 뭘 보기 위해서? 변곡점? 그것도 의미가 있지. 변곡점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근데 궁극적으로 도함수를 왜 만드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수투에서 배웠던 거는, 수투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사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잡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잡아서 이쪽이 뭐 이런 형태로 간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잖아. 그치? 수투는 도함수를 그리는 게 더 쉬워. 어렵지가 않다고. 어렵지가 않은데, 미적분에서는 이거 도함수 다시 그리려면 이거 다시 또 미분해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지.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미적분에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 수투도 마찬가지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함수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이 함수 있잖아. 원래 함수의 증가감소를 관찰하기 위해서야.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보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이 도함수의 부호변화를 보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호변화에 집중하자. 부호변화를 보는 게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궁극적인 도함수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날려버려야 되는 게 있어. 없애버려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필요 없지. 이거는. 그치? 코사이너스 빼기 1의 부호는 뭐야? 뭐야? 코사이너스 빼기 1의 부호? 얘 코사이너스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니까 양쪽에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 코사인 x 빼기 1 0이면 마이너스 2랑 0 사이인 거니까 이거 지금 음수라고 볼 수 있다고. 물론 0일 수도 있겠지만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그냥 음수라고 생각해 볼게. 음수 곱하기 음수에서 그냥 양수를 바꿔버려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거 지금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바꿔버리고 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2 코사인 x 플러스 1인 거니까, 따라서 이 함수를 분석할 때는 2 코사인 x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서 마무리를 할 때는 이 함수를 코사인 x 함수 그려. 코사인 x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이렇게 있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지금 뺀다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빼버리면은 그때 요 점들이 잡힐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부호의 변화는 코사인 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뺀 거니까 이만큼 플러스, 여기는 요만큼 마이너스, 여기 또 플러스, 여기 또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실제로 원래 함수를 그릴 때는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증가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미적분에서 도함수를 만드는 거의 목적은 도함수를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부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다.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해줘. 그치? 이게 그래프 그리기의 핵심이었어. 이 더하기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칙연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하고 가면은 이런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한번 그래프 그려보긴 할게. x 곱하기 루트 4-x 제곱에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 그치? 그러면 내가 한번 그려볼게. 그래서 일단은 뭘 잡아야 되냐면은 y는 x를 그었어. y는 x가 여기서 이렇게 그어졌어. 그치? 그 다음에 루트 4-x 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가 아니라, 이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y제곱을 기준에서 넘긴 거야. 4-x 제곱.
하고 나서 루트 씌워버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그 중에서 양수 쪽만 보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서 2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맞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하는 거냐면 둘이 곱한 거잖아. 물론 이거 미분해서 해도 돼. 미분해서 해도 되는데 그냥 곱하기 함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 0인 지점을 일단 잡아봐. 여기. 그치?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0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도 0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여기에도 0 될 거란 말이야. 0이 되는 지점이 무려 3개나 있어. 그치? 그리고 이 정의역을 보면 애초에 정의역은 x값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예측을 해보자. 여기 얘랑 얘 사이는 전부 양수 곱하기 양수잖아. 그치? 양수 곱하기 양수인데 0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우리 판단해봐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된다. 볼 수 있다고. 그치? 곱했을 때. 그치? 이쪽은 음수 곱하기 양수인 거야. 음수 곱하기 양수. 전부 다 음수 곱하기 양수지. 이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음수 형태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서 물론 미분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개형 예측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동이 이거 이해됐어? 선민이 이거 이해됐어? 괜찮아? 밖에 비가 많이 오네. 집 못 가겠다. 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 170쪽에 넘어가서 팁이라고 되는 부분 봐봐. 팁이라고 되는 부분에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을 모두 표시하고 구간을 나눈다 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각 구간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판정하면 된다.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아까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이제 곱하기 나누기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 개형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무작정 미분만 믿지는 말고 내가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미분을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역수에 대한 상황도 한번 봐볼게. 이제 역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역수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이쪽에다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y는 x제곱.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근데 x제곱분의 1 그래프 우리 그냥 그릴 줄 알거든? 대략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근데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 책 배우면서 참고하고 넘어갈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 여기를 y는 x제곱이긴 한데 fx는 x제곱이라 해보자. fx는 x제곱. 이렇게 지금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x분의 1이거든? fx분의 1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때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리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은 내가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한번 암산으로 해봐. 이 fx랑 역함수가 아니야. 역수를 취하는 함수의 교점이 어디서 생길까? 교점이 있거든? 교점이 어디서 생길까? y는 몇에서 생길까? 그냥 이거 해보면 돼. 지금 예원이 대답 잘한 것 같은데? fx랑 fx분의 1이랑 갖다로 놓으면 되잖아. 갖다로 놓으면 넘기면 fx의 제곱이 1인 거니까 따라서 fx는 1이나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y는 1을 그어놔. 그러면 교점은 반드시 여기 이런 데 위에서 생긴다는 얘기야. 이런 데나 이런 데서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놔야 될 거. fx분의 1을 한번 미분을 해볼게. fx분의 1을 미분하면 그러니까 꼭 x제곱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역수를 취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fx분의 1을 미분을 하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fx의 제곱분해가 되고 위에는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깔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보면 fx의 제곱은 양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f 프라임 x면 원래 함수의 증가함수랑 반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마이너스 붙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 봐봐. 여기 증가지. 증가니까 얘는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쪽도 마찬가지지. 감소지. 감소니까 얘 역수를 취하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약간 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역수를 취했을 때 함수에 대한 해석을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놓고 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여기 그 171쪽에 가운데쯤에 보면은 이런 말 있거든? 거기다 한번 줄을 쳐놓을까? fx와 fx분의 1의 교점의 y좌표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 정도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바로 예측할 수 있잖아.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이면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해봐. 이렇게.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1인 거야.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 물론 이거 우리 그릴 수 있지. 0 대입했을 때 1인 거니까 1이 극대값일 거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배웠던 거를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y는 1 위에서만 교점이 생긴다고.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이 증가지. 증가니까 얘는 반대로 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역수 취한 거야. 감소니까 떨어지는데 무작정 계속 떨어지지 않고 이 0으로 가게. 이렇게 좀 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를 이제 그래프에 대한 좀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그 172쪽에 역수 그래프 그리기 부분 있지. 172쪽에 역수 그래프 그리기 부분에 2번에 실근이 정근선으로 바뀐다는 얘기 있지.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함수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런 형태로 뭐 이참수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역수 취한다라고 하면은 x-1, x-2분의 1이 이렇게 될 건데. 그치? 그러면 이 지점들은 정근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여기 정의되지 않는 부분인 거니까 정근선이 된다. 그래서 거기 실근은 정근선으로 바뀌고 정근선은 실근으로 바뀐다. 그리고 4번에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역전된다. 이 정도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그 제일 밑에서 한 세 번째 줄쯤에 보면은 내가 좀 전에 했었던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는 반대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해 증가 감소도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를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해봐. 여기 넘겨서 174쪽에 예제 1번 잠깐만 한번 해볼게. 근데 그 밑에 답지 보지 말고 한번 해봐. 174쪽에 예제 1번.
이거 나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겠어. x제곱 플러스 36분의 x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 근데 이거는 우리 그냥 개형을 바로 알 수 있거든. 왜냐면은 여기 요거 내가 그래프 그릴 때 약한 함수 먼저 그려놓고 나서 강한 함수를 거기다 대입을 시켜서 개형을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지. 그치? 보면은 y는 x가 여기서 약하게 그려놔. 그치? 근데 x제곱 플러스 36분의 1을 곱하면 당연히 얘가 x를 무한대로 가고 싶어 하는 애를 0으로 끌고 내려오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여기가 역시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안 돼! 우리 0으로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0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치? 이거는 이제 우리 다들 그릴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a랑 a 사이에서 a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a를 이렇게 좀 넓게 잡아봐. 그러면 최대값 여기 있고 최소값 여기 있지. 그냥 둘이 더하면 0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a의 최소값을 찾으라면은 바로 결정할 수 있어. 어딜 찾으면 되냐면은 그냥 이 극소 극대가 생기는 지점이 어딘지를 보면 돼. 여기랑 여기를 그으면 이쪽이 서로 극대 극소가 서로 지금 원점에 대한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찾으면은 a값 바로 나온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이게 지금 정답이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평이동 시킨 거잖아. 평이동을 그대로 fx란 말 그대로 쓸게. 평이동 시켰다 봐줘. 어떻게 된 거냐면은 x-5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하고 위에는 x-5다. 지금 이렇게 쓴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x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이동을 시킨 거라고.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아까 여기 y축이었거든? 그치? 여기를 그냥 뭐로 바꾸면 돼? 5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이 부분이 지금 5인 거야. 이렇게 들었다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은 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쪽이 K였다 생각해 보자. K고 여기 극소 지점이 마이너스 K였어. 그럼 이 K 마이너스 K에도 각각 5씩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평이동이 되는 거니까 여기 5 마이너스 K고 이쪽은 5 플러스 K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성도 이거 이해돼? 이 부분이 5 플러스 K, 여기 5, 여기 5 마이너스 K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하는 가두리를 치려고 하는 건데 가두리를 칠 때는 이게 이렇게 돼버려. 여기 5 여기 있잖아. 만약에 A가 4 정도라고 하잖아? 그럼 가두리가 어떻게 쳐지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한번 보라색으로 해볼게. 이런 형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지금 구간이 달라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확장시켜 봐야 돼. 최소값은 여기인데 최대값은 지금 이쪽 잡히지도 않네 심지어.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좀 더 넓혔어. 넓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이쪽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지만 이미 극소값은 잡혔지만 극대가 여기 안 들어와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대가 잡히려고 하면은 선을 여기까지는 확장을 해야 되는 거야. 이만큼까지는 확장을 해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선이 들어가는 거고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지금 여기 극대 빼기 극소가 최대값 빼기 최소가 0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최대값 빼기 최소 아니지 최대값 더하기 최소가 0이 되는 상황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치? 그래서 뭐 미분해서 여기 극소 극대가 어디였었는지는 이 함수를 굳이 미분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해도 당연히 문제는 풀리지만 애초에 이 함수 미분해서 극소 극대 파악해 놓고 나서 5만큼씩 평이동 시켜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이 17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77쪽. 177쪽으로 가면은 이제 결국에 오늘 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인데 사칙 연산, 대입, 그 다음에 합성함수 등을 통해서 개형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 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야 될지 파악을 한다. 이런 얘기 돼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놓되 더하기 빼기 상황이나 곱하기 나누기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해보고 역수 그래프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팁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보기. 예제 178쪽에는 예제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
같이 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그래프 그리는 게 나는 좀 어렵다, 좀 까먹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혼자 힘으로 해보고 해설지 참고하고 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 책 하나 꼼꼼하게 푸는 건데 뭐 지금 상황에 맞게끔 해봐야 되겠지. 근데 이제 그럼 오늘의 제일 메인 주제는 합성함수니까 합성함수 180쪽으로 한번 가보자. 180쪽. 오늘 2시에 수업 끝나면은 일단 밥을 먹어야겠지? 그 다음에 뭐해? 오늘 진짜 멋지게 세운 친구도 내가 봤어. 우리 지금 반에 있는데 오늘 회색 책 완전히 다 복습하고 오답 고쳐보고 해야 되겠다. 검은색 책 완전히 다 오답 한번 고쳐봐야겠다 해서 그냥 오늘 하루를 통으로 그냥 완전히 오답 고치고 이제 오답 노트 만드는 거 집중해야겠다 해서 총정리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한 지금 30명 정도 있거든. 내 추측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은 4시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면 한 거 아닌가 하면서 누워서 바로 유튜브 세계로 들어가지 말고 스카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더 공부하고 가거나 뭐 여기 좀 언제 좀 다칠지 애매하다 하면은 스카 가서 이런 날 11시 12시까지 하는 거야 공부.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너무 소중해. 빨간 날은 진짜 소중하다 생각해야 돼. 꼭 좀 해줘. 이제 뭐 이렇게 내가 해봐 하자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 너희 대학 가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갑자기 혼란스러운 게 와. 부모님도 사실 크게 얘기하실 분은 경우 많지 않고 갑자기 너희의 그런 어떤 삶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사라지거든. 각자 알아서 해라에 정글로 뛰어들어 그때부터. 나는 지금도 누가 나한테 코칭해줬으면 좋겠어. 옆에서 야, 오늘 급식표 이렇게 해볼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나봐야 소중함을 알거든. 지금은 소중함을 몰라.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는 모른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은 해보란 얘기야. 갑자기 대학 가면은 이상해져 상황이. 각자 도생의 길로 간다고 대학 가면은. 그 전에 좀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자.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 fx는 gx는 이라 써볼까?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2의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이거 너희 그릴 수 있거든? 그릴 수 있는데 합성함수를 그리는 관점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설명할 건데 어차피 같은 해설이야. 같은 해설인데 한번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를 t라고 두는 거지. t 이렇게. 그렇지? 선민이 잘 따라오고 있어? 괜찮아? 아픈 건 아니야? 응? 얘를 t라고 이렇게 썼어. t라고 뒀으면 얘에 대해서 t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러면 그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뭘 그리냐면은 y는 2의 마이너스 2의 t승 그래프를 보자. 2의 t승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이게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제 x, y 해가지고 분석하는 해설이 많은데 그냥 너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아예 축을 이렇게 좀 이름을 나눠줄게. 보면 여기 x, 이쪽이 t. 나중에 이렇게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xt. 그 다음에 y는 2의 t승을 그려보려고 하면은 y는 2의 t승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 함수가 이렇게 되고 이쪽이 y축, 이쪽이 t축. 이렇게 지금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이 x축이랑 그 다음에 이 y축 간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게 합성함수의 원리야. 그치? 이 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편의상 중개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이 t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려야 될 그래프에서는 0.1%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합성함수를 만들 때 좌표평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 애초에 여기 x랑 y밖에 없어. 이 지점이 x고 이쪽이 지금 y. 이게 지금 두 개밖에 없다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구조를 이해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프 그릴 때 이따가 내가 줄 쳐 놓으라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러면 대응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를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잘라보냐면은 이렇게 증가 감소 바뀐 부분 있지. 증가 감소 바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잘라놔. 이렇게.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생긴 지점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왜냐면은 이게 겉함수에 들어갈 때 또 다른 극점이 생기는 부분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이거 복습 한번 해볼까? 그때 예언이 있었을 때 했나? 한번 물어볼게. 대답 한번 해봐. 속함수의 장점은 속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면 합성함수는 무조건 뭐로 갖는다? 예언이 있었다는 얘기야? 좀 애매해? 나머지 사람들 일단 대답해봐. 속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면 겉함수는 무조건 뭐로 갖는다? 겉함수가 아니라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무조건 극값을 가진다고 했어. 근데 다만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지. 그건 따져봐야 된다. 그렇지? 증가함수에 합성을 하면 극대가 극대로 유지가 되고, 감소함수에 합성을 하면 속함수의 극대는 극소로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처음 듣는데요? 그런 표정이 왜? 안 돼. 다시 복습할 수 있게 줄게,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겉함수가 극대를 가지잖아? 그럼 합성함수는 무조건 극대를 가져. 그리고 겉함수가 극소를 가지면 합성함수는 무조건 극소를 가져.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은, 그 겉함수가 극대를 가지는 지점이 속함수 입장에서 어떤 대응되는 x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대응되는 x값이 없으면 아예 극대극소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좀 까먹은 거 같으면 프린트 나눠주고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해볼게.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내 이제 화살표를 매겨보자. 이렇게 간 게 1번 이렇게 갔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x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t 값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은 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올라온 거지. 그치? 근데 그러면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올라왔잖아. 그거를 여기다 반영을 해야 돼. 이제 겉함수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게 y는 얘를 그냥 쓰자. 여기 지금 속함수 겉함수야. 그러면 여기다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그대로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온 걸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에다 표현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대응을 시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응을 시킨 거지. 그치?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y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커져간 거야.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이거를.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야. 요거 있지. x가 0까지 커져가는 동안에 결국엔 뭘 봐야 되냐면은 이 y 값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해서 1까지 커졌다. 이 상황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1까지 지금 이렇게 커져간 거지. 이렇게. x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커져가는 동안에 y 값은 여기서 1까지 커져갔다. 근데 여기 엄청 조밀하게 이렇게 올라갔겠지. 이렇게 올라갔겠지. 그치?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 부분이 0에서부터 1까지, 그러니까 여기 제일 끝에서부터 0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 근데 이 부분이 y 값이 x에 닿진 않지. 그치? 그치? 그 이유는 여기 지금 대응되는 값이 0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거든. 그치? 0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0은 지금 대응이 안 됐지? 대응이 안 됐고 그냥 0보다 살짝 큰 숫자에서부터 1까지 지금 쭉 이렇게 대응됐다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서 사실 마이너스 x 대입해보면 우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마이너스 x 대입하면. 그치? 대입하면 우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다 옆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려버리면 되는 거고, 얘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한 번만 다시 해봐. 이렇게 가는 게 2번이라 해봐. 2번이면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함수가 t값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그치? t값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해서 마이너스 1대로 거꾸로 대응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주황색을 봐봐. 0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대까지 이렇게 거꾸로 대응시키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하면은 함수값도 y값도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대응되고. 그렇지?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된다 보면 되겠지. 맞지?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긴 한데 나는 이제 시험장에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헷갈린다 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 자꾸 연습해봐야 돼. 일단 연습은 하되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것도 이제 많이 해봤잖아. 축 돌리는 거. 축을 돌려봐. 요거 속함수 한번 돌려보자. 속함수 돌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돼. 그래서 어딜 t라고 두는 거냐면은 여기 t라고 두고 여기를 x라고 둬. 이렇게.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지? 이 함수 지금 이렇게 된 애를 잠깐만 편집 아니 이제 공부하느라 못 봤지? 우리 아니 얘를 이거를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그지? 이렇게 보면 6명밖에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x값이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여기 함수를 한번 잡아볼게.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요거 있잖아. 요거 90도 돌린 거야. 90도. 축을 x를 지금 이렇게 놓은 거야. t는 이렇게 놓은 거고. 그치? 이렇게 놓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여기 t가 가로가 지금 똑같은 t야. 그치? 그러니까는 대응을 시키자마자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해놓고 가볼게. 가보면 여기에서 x값이 이렇게 커져갔어. 여기까지. 이렇게 커져감에 따라서 t값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올라갔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렇게? x값이 여길 때는 x값이 여기 있을 땐 여기였지. 여기 때 여기였지. 여기 때 여기였지. 아니 말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x값 여기를 생각해야지. 이쪽이 x축인 거니까 x가 여길 때는 여기였어. 그치? 여길 땐 여기였어. 여길 땐 여기였어. 여길 땐 여기였어. 이렇게 오름에 따라서 점점 t값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대응됐다고 하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표현을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대응시켰네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결국에 y값은 이렇게 대응됐다고 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잖아. 이렇게. 맞지? 이거 이해했지? 현수 이거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가는 단계에서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은, t값은 점점 줄고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줄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쪽에 대응시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대응시켜서도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해가지고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줄게. 더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시험 볼 때 배웠었던 부분들을 복습을 하는 차원인 건데 이게 좀 잘 안 돼 있는 거나 아니면 까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서 가볼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좀 줄을 쳐놓냐면은 그 184쪽에 가서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설명했던 것들인 거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기로 하고 184쪽에 가서 제일 윗줄에 보면 이런 말 있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완성하는 것은 점의 대입을 연속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합성함수를 단계별로 대입을 하는 거다. 그리고 어디에 별표를 쳐놓냐면은 tb라고 되어 있는 부분 2번 있지. gx의 치역의 증가 감소에 따라 정역을 분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역을 분리한 게 이거였어. 왜 아까 여기 잘랐었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만 보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잘라서 보면은 극대극소가 이렇게 파악이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이거 봐봐. 그냥 우리 배웠던 이론으로도 한번 설명해 볼게. 속함수가 극대를 가지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겉함수는 무조건 극값을 가지는 거야. 근데
이 극대 가지는 부분을 증가함수에다 합성을 한 거거든. 증가에 합성했기 때문에 얘도 극대가 나온다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받아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이 잠깐 쉬었다가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 예제 9번. 예제 9번 해볼 테니까 잠깐 쉬고 나서 먼저 좀 풀어보고 있어도 돼.
우리 뭐 할 거냐면은 예제 9번에서 할 건데 이거 질문을 한번 해볼게. gx는 2에 2-x제곱 있잖아. 이거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이건 해설 안 할게. 어때?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 해볼까? 같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합성함수 연습 2번 해볼 테니까 2개 다 보고 집에 가서 연습 진짜 많이 해줘.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합성함수 형태로 보이는 게 엄청 많을 거거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미니 미정모에서도 좀 틀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 목표는 한 9월달 모의고사까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 이후라 하더라도 합성함수에 대한 관점이 생기면 그러면 거의 뭐 30번 문제도 풀 수 있는 실력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는 좀 큰 희망을 갖고 해보자. 이게 뭐 공부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 거냐도 되게 중요하거든. 일단 그냥 우선 이거부터 한번 그려볼게. y는 2에 2-x제곱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 이거 그린다로 하면은 이때는 얘도 역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걸 t라고 나올게. 근데 이번에는 내가 한 번에 다 설명 안 하고 너희한테 그래프 제시만 해주고 한번 분석해봐라 라고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해보고 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아까 한번 보여준 거니까 그냥 같이 해봐. t는 2-x제곱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야. 그러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 방향식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치? 한 다음에 이쪽이 루트 2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좀 잡히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2의 t승을 잡는 거야. y는 2의 t승. 이렇게 잡는다 하면은 그때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지금 잡아서 y는 2의 t승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 결국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y는 2의 2-x제곱승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x랑 y 사이 관계인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제 그려보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를 x, 이쪽을 t, 여기를 t, 여기 y. 근데 여기는 x, 여기는 y. 이거 지금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내가 바로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생각하면 그게 맞긴 맞을 텐데 정확한 원리를 내가 아까 알려준 대로 일단 대응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해보고 두 번째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 돌려서도 한번 따져봐. 그럼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 축 돌리는 거. 근데 먼저 대응시키는 거 먼저 해보고 축을 돌려서도 해보고 나랑 비교해보고 그러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 되는 것 같다?
오, 잘했어. 응. 됐어? 어이구, 잘했다. 돌려서도 된 거지. 어이구, 잘했다. 마무리 안 된 사람들 나랑 같이 한번 해볼게.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냥 계속 연습하면 돼. 여기서 일단은 뭘 중심으로 가기로 했냐면은 증가감소를 기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기로 했지. 이렇게 간단하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x값이 커지는 동안에 1번이라 써볼게. 그 동안에 t값은 어디서부터 커진 거냐면은 저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여기 0 대비했을 때 2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야.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2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사실을 반영을 해보면 이 함수에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가야 되냐면은 여기 2인 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t값이 0에서 2까지잖아. 맞지? t값이 0에서 2까지니까 0에서 2까지를 이렇게 잡아야 돼. 2까지 지금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치? 그럼 이럴 때 함수값은 4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0에서부터 2까지 쭉 가는 동안에 y값은 어떻게 증가한 거냐면은 여기 0에서부터 시작해서 0은 아니지? 0보다 살짝 큰 숫자에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이렇게 올라왔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디랑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야. 이 x의 증가에 따라서 y의 증가는 이렇게 됐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리 그게 지금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선배님 이거 따라오고 있어? 괜찮아? 응. 그럼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에 y값이 커진 건데 어디까지냐? 4까지밖에 안 커져. 4까지밖에 안 커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 여기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우함수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하나 끝난 거고 두 번째는 뭘 해보냐면은 fx는 y는 x 곱하기 x-3의 제곱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 이것도 이제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0에서 통과하고 3에서 접했어. 이렇게 간다. 이거.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합성하라 했냐면은 이게 fx거든? fx가 이게 fx야. 이게 gx고, 이 gx고, 이게 fx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걸 속함수로 두란 얘기야. 속함수를 겉함수에다가 합성을 해봐라. 라고 얘기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하란 얘기야. 2-x제곱에, 2-x제곱에 빼기 3의 제곱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치? 이거 그렇게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할 수 있다 보이지? 그치? 이렇게 두지 말고 그냥 합성함수 자체는 이렇게 보는 거야. y는 f의 gx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거 그래프 그리잖아? 그러면은 집에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경쾌하겠어. 그치? 막 이렇게 뛸 거 아니야. 아이, 진짜야.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어. 이게 몰랐던 걸 아는 거에 쾌감이 있다고. 한번 해봐. 잠깐만 기다렸다 이거 바로 설명할게. 근데 거의 이게 숙련이 되는 사람들은 두 개 딱 보잖아? 보자마자 시험장에서 바로 쓱싹쓱싹 그냥 그려버려. 근데 그 너희도 할 수 있어. 곧 너희의 모습이야 그게. 그냥 보자마자 생각도 거의 안 하고 쓱싹 쓱싹 해놓고 그냥 바로 그냥 풀어버려.
예언이 된 것 같다. 맞게 그린 것 같은데? 아이고 미안. 잘 그린 것 같은데? 응. 여기 이제 미분 가능으로만 그리면 되겠다. 응. 선민이 어때? 이해하고 있어? 좀 어려워? 다시 설명해줄까? 어디서부터 다시 설명해줄까? 아까 요거 앞에 제 앞에 있던 거 있었지? 저 두 개 다시 설명해줄까? 뒤에. 마지막 거? 세 번째 거? 네. 세 번째 거 다시 설명해줄게. 여기서 왜 이렇게 나온 거였냐면은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질문을 해줘. 여기 x 값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가정을 해볼게. 마이너스 10이야. x 값이 마이너스 10일 때 t 값은 한 마이너스 100 정도 된다. 왜 마이너스 10 대입해볼까? 102네? 아니지? 마이너스 98이네. 마이너스 1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98이지.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 98을 어디에 대입해야 되냐면은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치? 그럼 이게 마이너스 98승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98 대입했을 때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2의 마이너스 98승인 거야. 그치? 그럼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10을 x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은 2의 마이너스 98승이다. 지금 이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 선민이 금방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함수가 요거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건데 x에 10 대입해봐. x에 10 대입하면 2에 2 빼기 100인 거니까 2의 마이너스 98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대입했을 때는 요 지점이 2, 마이너스 10, 2의 마이너스 98승인 거야. 이렇게 좀 쓸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정도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대입했을 때는 여기 함수값이 여기 찍혔어. 여기 찍힌 이 값은 뭐냐면은 5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3이잖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3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 23을 다시 여기다 대입해야 돼. 대입하면 그때는 이 점은 2의 마이너스 23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차근차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2의 98승분의 1, 2의 23승분의 1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근데 그렇게 대응시켜 나가다가 0까지 대응을 시키면 0 대입했을 때는 2잖아. 2면 여기다가 지금 2 대입하면 4가 된 거지.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 거를 반영을 해서 x랑 y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t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쳐가는 애들인 것 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x 대입했을 때 뭐가 y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x가 마이너스 10부터 0까지 오는 동안에 마이너스 10부터 0까지 오는 동안에 마이너스 10에서는 2의 마이너스 98승이었어. 0에서는 4였어. 이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 뿐이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합성함수에서는 빠진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제 연결시켜서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다. 선생님이 알 것 같다? 다시 해봐야 돼. 이거 중요한 건데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얘 한번 결론 지어볼게. 이거는 좀 빠르게 해보자. 빠르게 접근해보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냐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이거는 지워. 이거는 이제 아까 합성함수 이거 만들어 봤던 거였고 얘가 이제 속함수로 바뀌었어. 속함수로 바뀐 상황에서 x 값이 지금 이렇게 지금 커진 거잖아. 이렇게 커지는 동안에 y 값은 여기까지 이렇게 커졌지. y 값? y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 이제 t라고 해줘야 되겠지. 여기 t. t추이라고 두고 x추이라고 두고 이쪽을 t추이라고 두고 이쪽을 y추이라고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번데서 0까지 오는 동안에 여기 0 대입하면은 여기 4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t 값은 0부터 4까지 변한 거야. 0부터 4까지. 그치? 마이너스 번데부터 올라온 게 아니라 0에서부터 해서 4까지만 대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현성이 그 말 이해돼? 근데 0은 대응 안 됐지. 그치? 0은 대응 안 된 거 보이지? 여기 마이너스 분데 아무리 가도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응시켜보면 여기 지금 비율관계 생각하면 이 부분이 지금 4잖아.
여기가 산 거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지금 대응을 시킨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대응시킨다라면 그때 함수는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거를 그대로 그려버리면 돼. 그대로 그리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그려버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다만 여기 이렇게 0에다 딱 이렇게 x축과 닿게 그려버리면 안 돼. 왜냐면은 아까 0은 대응 안 됐다 그랬었잖아. 그치? 0은 대응 안 됐던 거니까 한없이 0에 가까이 가게끔 그리려고 하면은 정근선이 x축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야 된다 볼 수 있겠다. 그치? 요거 있잖아. 요거를 그대로 옮겨 붙인 거야. 그대로 옮겨 붙인 건데 요 부분만 쭉 내려가지 않고 요렇게 정근선이 생기게끔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성동이 이거 이해돼? 이쪽 봐봐. 이거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는 이쪽이야. 여기서 대응시키는데 이렇게 대응시켰어. x값이 이렇게 커졌지. 0에서부터 해서 무한대로 커졌어. 0에서부터 무한대로 커지면 t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4에서부터 해서 0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4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0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해서. 보이지? 4에서부터 0으로 떨어진 거? 근데 0에 닿지는 않는다고. 그치? 그럼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4에서부터 0으로 대응시킨 거니까 이 t 관점에서는 4에서부터 0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 돼. 이렇게. 근데 0에는 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럼 그거를 거꾸로 표현해보면 4일 땐 여기 점 찍힌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 이렇게 점 찍힐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아까는 이렇게 대응시켰었지. 그치?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대응시켜야 돼. 이렇게. 왜냐면 t를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치? 반대로 이렇게 대응시킨 관계를 여기다 이제 그리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거를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봐야 돼. 거꾸로 대응시킨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접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가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볼 수 있겠다. 그치? 주연이 이거 알 것 같아? 좀 헷갈려? 알 것 같아? 헷갈려? 헷갈려? 안 되는데? 이게 더 설명해 줄게. 이거 좀 평정도 해야 되는데. 예제 10번에 185쪽 예제 10번 있지. 예제 10번에 요 세 개 그래프만 한번 그려봐. 2의 x분의 1승, ln x제곱 플러스 1, ln 절대값 x제곱 빼기 2x 있지. 요거 세 개 정도 그릴 수 있으면 오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볼 수 있겠어. 이거 주연이랑 선민이랑 만약에 이거 좀 잘 이해 안 되면 여기다 내가 축 돌려서 하는 거 다시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요거 여기다 한번 써볼게. y는 x제곱 x-3의 제곱인 거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내가 반복해서 다시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3이고 여기가 4야. 이쪽이 t축이고 이쪽이 y축이야. 근데 이 함수를 그러니까 돌려볼게. 돌려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x축 잡고 그 다음에 이 t축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t축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함수 요거 있잖아. 이거 그대로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거거든. 회전시켜버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간다 볼 수 있어. 여기 이 부분이 4까지 지금 간 거지. 이렇게. 주연이 이거 돌린 건 이해돼? 선민이는? 이해됐어? 근데 이 상황에서 뭘 한 거냐면은 x가 그냥 내가 점 찍어볼게. x가 만약 여기 있었어. 그러면 t값은 여기 대응되지. 그치? 그 t값이 여기일 때는 여기 이렇게 대응되는 거야. 그 여기서 이 함수값이 보이지. 그게 x랑 y 사이의 관계가 된다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단계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얘일 때 여기 대응됐어. 여기 있는 값 그대로 대응시켰어. 여기 t값을 다시 대응시키면 y값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대응되는 관계라고 보면 된다고. 만약에 x값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00이야. 이 부분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면 마이너스 100을 대응시켰을 때의 10이라고 하자. 마이너스 100이 맞다. 10이라고 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0을 대입했을 때의 요 부분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에서 대응시켜보면 2의 마이너스 98승인 거잖아. 그치? 2의 마이너스 98승? 2의 마이너스 98승이 여기 이렇게 찍힌 거야. 이 부분이 2의 마이너스 98승이라고. 그 2의 마이너스 98승을 다시 t에다 대입하는 거야. 지금 t축이고 t축인간 똑같은 함수값이거든. 여기다 이렇게 대응시킨 거야.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98승을 대응시켰을 때 y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 요 함수에다 대응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뭐 2의 마이너스 98승에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복잡해진다. 2의 마이너스 98승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숫자로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대응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 노란색이 이렇게 대응됐다라고 하는 말 이거 이해돼? 선민이 이거 이해돼? 이거? 만약에 x 값이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그때 대응시킨 값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대응시키면 그때는 여기로 가고 여기 대응시킨 것이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만약에 x 값이 여기 있어. 그러면 대응 여기 시켰어. 그럼 대응시켰을 때 값은 여기 있는 거고 대응시켜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거를 전부 다 대응 관계들을 x랑 y에 대해서 정리한 게 지금 이렇게 된다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설명해줄 테니까 좀 약간 하면서 그냥 약간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이거 좀 해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봐. 이거 좀. 미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맨날 1, 2, 3, 4, 5분만 풀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고. 미적모에서. 예원이 ln 절대값 x제곱 빼기 x 엄청 잘 그리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x분의 1 쓴 그래프 잘 못 그리거든? 잘 그렸는지 한번 살펴봐. 내가 지금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이 x분의 1 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요거 지금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면 되냐면은 x분의 1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들고 이쪽을 x로 두고 t라고 뒀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의 t승 그래프인 거니까 2의 t승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쪽이 t면 여기가 y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 이렇게 함수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대응 잘 시켜봐. 여기는 x 구분을 할 때 지금 불연속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해보자. 극대극소가 따로 없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기준에서 구분해 본다고 하면은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가는 동안에 t값은 0보다 살짝 작은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럼 그걸 표시해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지금 이렇게 대응시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전제 조건은 0일 때의 함수값이 원래 1이야. 근데 1에는 닿지 못하거든? 왜냐면 지금 0보다 작은 숫자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숫자에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대응시킬 때 0은 대응 안 시키면 안 돼. 그치?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합성함수잖아. 합성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1인 지점에 정근선이 있어. 정근선이 이런 식으로 정근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y는 1이라고 하는 정근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시켜보면 여기 점점 대응시킬 때마다 여기 지금 이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대응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치? 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이렇게 와야 돼. 그래프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거 모양대로 그대로 그린다고 하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뚫고 지나가면 안 돼. 1을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정근선이 생기긴 생길 거라고. 지금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그치? 요거 대응 관계가 1부터라는 얘기야. 1부터 해서 0까지 줄어드는 쪽으로 가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오는 동안에 1부터 해서 0까지로 줄어드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여기는 여기 관찰해 보면 x 값이 이렇게 커져감에 따라서 t 값이 저 무한대서부터 0까지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무한대에서 0까지 이렇게 떨어졌지. 그치? 이쪽에 그림 헷갈리나?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지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떨어졌으니까 대응관계도 이렇게 대응시켜야 돼. t 값에다 대응시킬 때 이렇게 대응. 이 방향으로 이렇게 대응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대응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한대에서부터 해서 거꾸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 0에는 닿지 않아. 얘 아무리 내려와도 0까지는 안 닿지. t 값이. 그치? 0에 안 닿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t는 1을 정근선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 정도의 그래프가 순등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원리를 보려고 하면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그래프 그려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 그리고 그게 뭔가 샘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을 다 적용해보면은 되는 거고. 이 L은 XO 플러스 1이랑 L은 절대값 XO 빼기 2X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좀 평정을 좀 우선 할게. 평정을 오늘 좀 끝내야 될 게 있어서 평정을 하고 나서 여기는 숙제로 줄 테니까 거기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올 수 있도록 해보자. 한한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뭐 내가 새롭게 설명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알고 가기. 이번에 어디 보냐면은 우리 35쪽 37쪽까지 했었는데 38쪽부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책 없어? 책 좀 갖고 왜 올 때마다 왜 책을 하나도 안 갖고 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야죠. 거의 3대장이라고 봐야 돼. 나머지 대장들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뭐냐면은 여기서 첫 번째는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때, 세 번째는 이 안에 빼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까지 배웠던 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부분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인데 이런 형태지. 예를 들어서 미분 불가,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 불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치?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미분 불가 곱하기 미분 가능, 이런 것들을 해서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이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3번까지 배운 거거든? 그 4번을 한번 연습을 하는데 이거 여기다 한번 써서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fx가 있는데 fx랑 gx가 있어. 근데 fx는 x는 a에서 미분 불가라고 해보자. 얘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라 할게. 미분 가능.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거는 x는 a에서 미분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둘이 더하면은 결과가
미분 가능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무조건 미분 불가일까? 현수 어떻게 생각해?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오늘 확실하게 알고 가면 돼. 여기를 미분을 한번 해보자. 미분하면은 F'X고 이쪽이 G'X.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A에서의 좌미계, A에서의 우미계. 지금 이렇게 본다로 했을 때 이 부분이 F' A 마이너스, 그다음에 F' A 플러스.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이거를 그냥 내가 숫자로 써볼게. 미분 가능이니까 3, 3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치? 예시를 들게. 근데 미분 불가면 여긴 네모고 이쪽은 세모란 말이야. 둘이 같지 않아. 이렇게 둘이 더해버리면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도 배웠던 거였냐면은 연속성에 대한 얘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배웠었어. 그치? 하나가 연속이야. 근데 다른 하나가 불연속이야. 그럼 둘이 더해서 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무조건 불연속이었단 말이야. 그거랑 비슷한 관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제 얘기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거지. 만약에 미분 불가라고 해보자. 미분 불가. 미분 불가에다 미분 불가를 이렇게 더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여기 뭐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 미분 불가다. 아니면 미분 가능할 수도 있다. 둘 중에 뭐지? 가능일 수도 있다.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 이유는 여기다 또 내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 3, 1이었어. 근데 이쪽이 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둘이 더하면 0, 둘이 더하면 0. 그치? 미분 가능될 수 있지. 물론 이게 하나가 2였는데 마이너스 1이었으면 0이고 1인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치?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된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기본적인 우리 마인드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나중에 한 일주일쯤 뒤에 물어봤어. 너희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 볼 때 뭐부터 생각할 거야? 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주연아 뭐부터 생각할 거야? 선민아 그 다음에 뭐부터 생각할 거야? 하면은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놔. 그냥 수업 와가지고 재밌군. 재밌진 않겠지. 그래서 약간 재밌는 것도 있잖아. 그래도 하고 가지 말고 머릿속에 남겨놓고 가라고. 그러니까는 미분 불가 의심점을 먼저 잡는 거야. 의심점을 먼저 잡는 게 1단계였던 거고 2단계에서는 의심점을 미분 가능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다고. 미분 불가 의심점이었는데 미분 가능으로 바꿔야 된다. 이 상황을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문제풀이의 열쇠라고 볼 수 있어.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미분 불가 더했을 때 이제 미분 가능하게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뭘 해볼 거냐면은 39쪽에 있는 예제 2번, 예제 3번을 한번 해볼게. 39쪽에 있는 예제 2번, 예제 3번.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알고 가면 돼. 예제 이번에 보면은 fx는 절대값 x 빼기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뭐부터 보라고 했냐면은 이거 봐봐, 이거 미분불가 의심점을 먼저 찾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니까 여기는 x는 1과 2랑 3이 미분불가 의심점이라 볼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x는 2일 때가 미분불가 의심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여기 미분불가, 여기 미분불가. 근데 반대로 보면 이 절대값 x 빼기 이 그래프는 나머지 지점에서는 x는 1과 3 같은 데서는 미분 가능이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거를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보자. 뭘 적용할 거냐면은 여기 한번 대답해봐. 이거 계산했을 때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야, 미분 불가야, 아니면 아직 알 수 없어? 불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치? 왜냐면은 x는 1에서 미분 불가인데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잖아. 좀 전에 배웠지? 미분 불가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 가능은 무조건 미분 불가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치? 그러니까는 얘 x는 1은 미분 불가인 거야. 또 있지? 3. 3도 지금 미분 불가에서 미분 가능을 뺀 거니까 이것도 역시 미분 불가라고. 이렇게.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을 봤을 때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k 개수를 구하셔야 했는데 이미 두 개는 잡힌 거야. 두 개는 잡힌 거고 나머지 하나 x는 2일 때는 아직 좀 궁금하다는 입장인 거라고. 그치? 그렇게 좀 봐야 되겠지. 다 됐어. 저기 가운데 교실에 잠깐만 가 있으면. 이 보면은 여기에서 x는 2에서 미분 불가, x는 2에서 미분 불가니까 이거는 미분 가능인지 미분 불가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풀어보면 당연히 미분 가능이지라고 푼 친구들 있어. 말도 안 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었잖아. 여기 이렇게 숫자 0, 0, 1 이게 지금 미분 불가지 이거. 그치?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한번 계산을 해볼게. 계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다 한번 써보자. 쓸 때 g' 여기 이만큼을 gx라 둘게. gx라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hx라 이렇게 두고 나면은 그러면 h'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h'x인데 여기다 이쪽에다 쓰자. 여기다 이렇게 좀 여유있게 쓸게. gx에 절대값을 씌운 거를 미분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hx에 절대값을 씌운 거에 또 미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볼게. 그치?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때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미분 개수인데 좌미계랑 우미계를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둘이 뺀 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면 돼. 같으면 미분 가능인 거고 다르면 미분 불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이렇게 있어. gx는 오늘 배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언제까지 쉬운 것만 풀 거야. 이거 좀 자꾸 적응하려고 노력해보고 약착같이 붙어서 질문하고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봐. 여기 이 부분이 절대값이 지금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x는 2에서의 좌미계를 봐봐. x는 2에서 좌미계는 여기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그거는 여기 계산할 때 x 빼기 2 가리고 대입하면 되지? 그건 이해하고 있지? 곱해민법 쓰면 x 빼기 2 있는 부분 지워지는 거니까 가리고 2 대입해보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됐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요 우미계 쪽 있잖아.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써놓자. 마이너스 1. 근데 우미계 쪽은 뭐가 되냐면은 얘 그냥 1이 될 거야. 이해할 수 있지? 반대쪽으로 지금 절대값 씌운 거니까 기울기는 1이 될 거라 생각할 수 있다. 이쪽은 지금 1이야. 이렇게. 1?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 그래프 안 그려봐도 알 수 있거든? 여기에서 얘 이렇게 그냥 2인 상한 거니까 좌미계 마이너스 1, 우미계 1이라고 사실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써보면
좌미계는 마이너스 1이고 우미계는 1인 거야. 그 둘이를 이렇게 더 빼보자. 빼면은 0이고 0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 가능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따라서 x는 2는 미분 가능이었던 거고 1과 3만 미분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너희가 스스로 풀어보는데 한번 이것만 대답해봐. 예제 3번에 절대값 fx 플러스 a 절대값 x 빼기 b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그랬어. b 값이 뭔지를 한번 바로 대답해봐. b는 뭘까? 바로 대답.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은 뭘 해야 되지? 아이 대답 바로 안 나와? 여기다 써놓고 예원이 알 것 같아? 4! 맞아. 복합수를 쓰지 말고 이렇게 줘. 그냥 지금 하나 둘 셋 넷 600명 있는 자리 아니잖아. 600명 6명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4! 대답해도 돼. 4라고 하는 거 이해돼? 왜 4야? 주연이 한번 설명해봐. 왜 4야? B가 4라고 지금 대답한 거거든? 왜 4일까? 그 책이 없다고? 뭘 보고 있었던 거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었어. 미안. 잠깐만 기다려줘. 수업이 아직 안 끝났어. 이거 일단 보고 좀. 왜 얘기를 안 했어? 잘못 줬다고 얘기를 하지. 미안해. 주연이, 선민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선민이 왜 x는 4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 b는 4라고 왜 단정 지을 수 있어? 뭐 때문에? fx가 어떤 것 때문에? fx가 어디에서 미분 불가야? 절대값 fx. 절대값 fx가 어디에서 미분 불가지? 4. 그치? 4에서 미분 불가니까 미분 불가 플러스 미분 불가를 해야 미분 가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를 바로 4라고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여기 어딜 보냐면은 42쪽을 한번 봐볼게요. 42쪽. 42쪽이 지금 쪽수로 돼 있진 않은데 그 분홍색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야.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gx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건 당연하다는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뭐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돼 있든 간에 아니면 이렇게 돼 있든 간에 이거 절대값을 씌우잖아?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특징이 있어. 뭐냐면은 우미계는 무조건 부호가 뭘까? 우미계 부호가 양수야.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우미계는 무조건 양수. 그치? 그 다음에 좌미계는 무조건 뭐? 음수. 그치? 그러니까 어디다 줄을 쳐놓냐면은 그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 배경 지식에 이렇게 돼 있지?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다. 거기다가 우미분계수는 항상 양수인데 좌미분계수는 항상 음수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되게 유리하게 풀 수 있어. 이걸 좀 생각을 미리 해놓는 거야. 그치? 그리고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fx에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을 해볼게. 그 다음에 gx에 절대값을 씌워서 또 미분을 해볼게. 미분을 한 단계에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a 마이너스 a 플러스를 이렇게 잡았어. 그치? 근데 그때 여기 이제 이거 우리 좀 전에 배운 거에 연결시켜보면 마이너스고 플러스라는 거 이해되지? 좌미계는 마이너스고 우미계는 플러스라고. 절대값 씌웠을 때. 그치? 여기도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아까 거기도 줄 쳤잖아.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미분 가능인 함수 미분 개수가 똑같았던 거였거든. 그거 지금 한쪽을 그냥 위로 올린 거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가 네모면 이쪽도 네모고 이쪽이 세모면 이쪽도 세모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그치? 근데 이거를 빼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였어.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네모에다 플러스 세모가 되는 거고 이쪽은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세모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갖다라 놓고 계산해보면 이 네모는 이 세모가 되는 거니까 네모는 세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제일 밑에서부터 해서 5번째, 6번째 쯤에 이런 말이 있어. 즉 네모는 세모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고 조금 옆으로 가면 굳이 좌우미분 개수를 동시에 볼 필요 없이 우미분 개수와 같은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네모는 세모가 어차피 네모가 우미분 개수였고 세모도 지금 우미분 개수인 거잖아. 둘이 같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은 얘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어. 여기서 아까 이 문제 있잖아. 얘 x는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아까 다 따져봤지. 미분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봐봐. 절대값 x 빼기 2의 우미계는 1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x는 2에서 의 미분계수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 우미계가 뭔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1이야. 그러면 우미계가 같으면 그럼 이제 미분 가능이겠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다시 한번 해줄까? 여기서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인데 여기서 아까 우미계가 좌미계까지 구할 필요 없이 우미계만 구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우미계 구했을 때 1이지. 근데 여기도 우미계가 1이지. 그러면 얘는 얘 빼기 얘 하면은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여기 내가 한번 써볼 테니까 대답해봐. 절대값 x 빼기 1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절대값 fx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x는 1에서 미분 가능이래. 그러면 f'1은 얼마여야 될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f'1은 1. 정확히 얘기하면 f'에 f' 1 플러스가 1인 거. 우미계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서 우미계가 1인 거니까. 그치? 그렇게 바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지. 물론 f1이 0이다도 써야 돼. f1이 0이어야 되겠지. f1이 0인 건 기본적으로 x축에서 지금 접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맞지? 14번 문제 딱 하나만 하고 끝낼게.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기로 하고 이 기출정복하기 15번 문제 있잖아. 15번 문제다 별표를 3개를 쳐넣어줘. 15번 문제 별표 3개. 이거 반드시 다 알아놓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적용만 좀 열심히 하는 연습을 해봐. 14번 문제 하나만 하고 끝낼게. 14번 문제 하면서 진짜 간단해. 간단하고 그냥 바로 풀 수 있거든? 근데 오늘 배웠던 개념을 연결시켜야 문제 풀 수 있어. 이거 잘 안 된 사람들 같이 봐봐. 예, 결론 내볼게. 현성이도 잘 했었으면 좋겠네.
이거 보자마자 fx는 아무것도 정보가 없지만 절대값 x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x는 0에서 미분 불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함수는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러면 자신 있게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뭐라고 쓰는 거냐면은 그 fx는 x는 0에서 미분 불가겠네. 이어야 함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동시에 바로 가야 되는 값이 있는데 뭐냐면은 f의 0은 0인 거야. f의 0은 0.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첫 시간에 배웠던 거지. f'0은 0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다. 물론. 그치? 이렇게 여기서 이거 첫 시간에 배운 내용, 이거 오늘 배운 내용이야.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나면은 그래프 추론이 바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프 추론 한번 해보는데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돼. 이 상황이면 f0은 0이면서 f'0은 0이 아니어야 돼. 최고 차이 개수는 1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거 오케이. 괜찮아. 근데 나 조건에서 fx는 0의 양의 실근에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쪽이 지금 이게 x, y축이거든. 그치? 그 양의 실근이 존재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그래프가 x축과 한 번 더 만나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근데 이것도 안 돼. 왜냐면은 이거 미분불가 하나밖에 없었잖아. 근데 미분불가 또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면 접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시험장에서 이렇게 다 해보지 않겠지. 뭐 보자마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은 나머지 계산 오늘 배웠던 거 진짜 적용 많이 된다. 여기에서 여기 알파로 둬봐. 알파로 두면 fx는 x 곱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 하시면 이렇게 둘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알파 구하려면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지. 근데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진짜 오늘 집에 가서 치킨은 먹되 11시까지 공부하고 가서 치킨 먹어. f'0은 뭐야? 뭐라고 얘기하면 돼? f'0은 뭐여야 돼? 지금 치킨 먹을 상황인 것 같은데? 예언이 대답한 거 아니야? 뭐 해야 돼? 이게 1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좀 전에 42쪽에서 배운 내용이야. 42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 있지. 우미계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 절대값 x의 우미계가 1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미분 불가인 지점에서의 우미계도 1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f'0은 1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하면 알파 값이 나오면서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됐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해설지를 안 보고도 너희 풀 수 있어. 이 관련 문제. 그리고 요 15번 문제가 진짜 두고두고 고민해봐. 왜냐면은 이거 올해 3월달 22번이거든? 올해 너희 본 시험지야. 근데 그때 대부분 안 읽고 넘어갔어. 이 문제. 난 못 풀겠지 하고. 근데 이제 한번 도전해볼 수준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해보고 나스 풀었을 때 그 쾌감은 진짜 말로 상상할 수 없어. 그 쾌감을 한번 느껴봐. 한번 소리 한번 질러 집에서 풀고. 여기 45쪽까지 숙제를 줄 테니까 거기까지 해오는 걸로 하고 내가 아까 처음에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탄탄하게 모의고사 하는 것들을 계속 탄탄하게 해보기로 하기. 그치? 오답